안녕하세요, 선야초나라입니다. 오늘은 들로 나와서 이 보이는 약초나 나물 버섯들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벌써 이게 올라옵니다. 미모사 잎처럼 생겨 있죠. 이게 특징이 대를 만져보면은 대 속에 비어서 푹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자기풀입니다. 자기풀은 이 대 속에 비어 있고 비슷한 차풀이 있습니다. 차풀은 줄기대가 짙은 자주색에 단단합니다. 그것과 구별됩니다. 이것은 자기풀입니다. 이쪽에도 또 이쪽에는 이제 도깨비 바늘들도 이렇게 이제 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도깨비 바늘은 특히 부드러울 때 나물로 해서 먹죠. 이것과 비슷한 이 도깨비 바늘은 이렇게 사각에다가 홈이 패여져 있습니다. 줄기대가. 이게 특징이고, 이것과 비슷한 가막사리도 있죠. 또 그 옆에는 이렇게 이제 서나물도, 이게 서나물입니다. 이렇게 서나물들도 있고, 이쪽에는 이렇게 꽃들을 만발하게 피우고 있습니다. 박주가리가. 오늘 이 박주가리 이것 상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향도 좋습니다. 이 박주가리는 이렇게 잎이 심장령을 하고 있고, 순을 따보면은 흰즙이 물씬 나옵니다. 이건 미량의 독성 성분이 있습니다. 해서 생으로는 먹지 않습니다. 또한 이 박주가리는 이 꽃필 때 지상부 전초를 채취해서 달여서 약재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열매가 달릴 때는 박조가리처럼 벌어지죠. 해서 박주가리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또한 가을 이후에는 이 뿌리를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차로 당금술로 담아 먹습니다. 향이 정말 좋습니다. 박주가리. 꽃도 예쁘게 피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박주가리는 봄철에 부드러운 순일 때는 데쳐서 찬물에 충분히 우려내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 또한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이 지상부 전초와 또 뿌리까지 전초를 이 채취해서 말려가지고 1일 10 내지 15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또 부드러운 거 나물로 먹을 때는 이 미량의 독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 이상 충분히 우려내야 됩니다. 이 박주가리는 이 정력 보강, 기력 보강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발기부전이나 조루, 음이 등 성기능 강화에 좋은 효능이 있고, 각종 종기나 피부 염증을 치료해 줍니다. 또한 몸속에 열을 내려주고 해독에 효능이 있고, 허리나 무릎, 관절, 신경통 등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은은한 향도 참 좋습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도 남성 정력에 좋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도 있고, 항염증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염증을 제거합니다. 오늘은 들러 나와서 정력에 특히 좋다는 박주가리였습니다. 또 그 옆에는 바로 옆에 방아잎입니다. 깻잎 비슷하게 생겼는데 따서 향을 맡아보면은 그 독특한 향이 정말 좋습니다. 이 끝에가 연한 초록색을 띤 것도 있고, 연한 자주 분홍색을 띠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건 나물로 약재로 사용하는 방아잎입니다. 이거 서나물이죠. 토종 서나물은 새서나물이라고 하고, 또 외래종 서나물 큰 것들도 있습니다. 꽃필 때는 담배처럼 노랗게 또 주홍색처럼 꽃을 피우는 종류가 있습니다. 꼭 담배불 피우는 것처럼 약간 주홍색이 드는 그 꽃 모습을 하는 것은 주홍서나물이라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 서나물입니다. 이제 이것도 꽃핍니다. 연하게 노랗게 꽃을 피우죠. 잎의 모습이고 약간 둥근 듯한 모습.
도깨비 바늘입니다. 이 도깨비 바늘은 줄기대가 사각에서 약간 홈이 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잎이 이제 어릴 때하고 틀리게 크면서 약간 끝이 약간 동그스름한 이런 모습을 하는 것이 도깨비 바늘이고, 또 비슷한 가막사리는 자줏빛을 띠고 키가 크죠. 그건 주로 외래종인 그 가막사리들이 주로 많습니다. 들녘에. 그 키 큰 것은 외래종입니다. 대가 아주 자주색으로 진하죠. 박주가리 향도 좋고 꽃도 참 좋습니다. 정력에는 최고죠. 또 그 옆에는 여기다 강아지 풀들입니다. 이 강아지 풀들은 약재로 쓸 때는 눈 시력 그런데 특히 좋습니다. 이 흔한 잡풀이지만은 달맞이꽃도 노란 꽃을 이제 지고 있습니다. 달맞이꽃 봄에 늦 가을 이후 겨울에 되어올라오기 전에 그 뿌리가 참 좋죠. 달맞이꽃이고, 이쪽에도 박주가리 꽃이 만발하게 피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곧 열매가 열릴 것 같습니다. 혹시 열매 있는 거 있나 한번 찾아볼까? 아직은 열매가 열린 것 같지는 않는데, 이제 열매 열리면은 갈라지죠. 하면은 꼭 박조가리처럼 해서 박주가리라고 명칭이 붙었죠. 향이 정말 좋습니다. 또 그 옆에는 바람이 부네. 이렇게 왕고들빼기들이 여가 있습니다. 큽니다. 왕고들빼기는 잎이 갈라진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갈라지지 않고 여러 종류 잎 모양을 합니다. 순을 따보면 흰 즙이 나오고, 나물쌈으로 해서는 봄, 여름 내내 최고죠. 이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 자양 강장에도 좋고, 나물쌈으로 고기와 함께 쌈싸 먹으면 최고이죠. 이 왕고들빼기는 그 잎 모습이 다양합니다. 이것은 또 잎이 안 펴져 있죠. 또 가는 것은 가는 잎 왕고들빼기, 또 큰 것은 큰 잎 왕고들빼기, 잎이 안 펴진 것 중에서. 그리고 이제 기본종은 잎이 패여 있고 색깔이 잎맥이 자주색 띈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식용, 약용을 합니다. 봄, 여름 내내 왕고들빼기는 나물로 최고죠. 일부 마트 같은데 큰 데서는 팔기도 하죠. 근데 자연산하고는 또 다르겠죠. 이 왕고들빼기 뿌리는 한방에서 백룡도라고 합니다. 흰 머리를 한 용의 형상을 닮았다 해서 백룡도라고 하는데, 지금은 되올라고 이럴 때는 뿌리는 채취하지 않고 이 봄에 또 늦 가을 이후 겨울 봄 사이에 그 뿌리는 부드럽습니다. 심이 없습니다. 그때 부드러운 잎과 뿌리까지 김치 담아 먹죠. 또 뿌리만 따로 약재로 사용할 수도 있고, 왕고들빼기 하면은 항암에도 특히 좋고 정력에도 좋고 또 혈관 건강에도 좋아서 어혈을 제거하고 피를 맑게 해줍니다. 오늘은 옆에서 박주가리 영상 찍으면서 또 보이는 여러 약초들 왕고들빼기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산야초나라였습니다. 바로 그 옆에는 이게 꽃이 참 특이하죠.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열매가 열릴 때는 파래하고 아주 청록색처럼 익으면 빨갛게 익습니다. 이게 배풍등입니다. 배풍등. 여기 이제 열매요. 이렇게 익었다 익으면 빨갛습니다. 배풍등입니다. 여기는 이제 비비추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게 비비추 꽃입니다. 비비추는 독성이 좀 있죠. 비비추.